코스모스, 칼 세이건, 홍승수 옮김.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산 자는 없다. 팽조도 젊어서 죽었다. 하늘과 땅이 내 나이와 같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다. 장자, 기원전 선세기경. 우리는 별을 무척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어느 두 아마추어 천문가의 묘비. 별들은 서리빨 같은 전설들을 우리의 눈에 휘갈겨 남겨놓았으며 번쩍이는 장시의 시편들을 정복 불허의 공간에 내걸었다. 하트 크레인, 다리. 해 안에서 부서지는 물결의 출렁임도 따지고 보면 태양과 달의 중력작용이 만드는 조석작용의 결과이다. 태양과 달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주는 중력의 영향을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력은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실체이다. 큼직한 바위덩이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고 그 조각들이 다시 파도에 부대껴 고운 모래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했을까? 멀리 있는 달과 태양은 그 긴긴 세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밀물과 썰물에 들고 남을 재촉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화작용도 바위를 부숴 모래로 만드는데 한몫했겠지만 세월이라는 인내의 도움 없이는 해변의 모래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 모래밭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시감케 하고 세상이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가르쳐준다. 모래를 한 줌 움켜쥐면 그 속에서 약 1만 개의 모래알들을 헤아릴 수 있다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알갱이들이 내 손에 들어있는 셈이다. 하지만 볼 수 있는 별은 실제 하는 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맑은 날 밤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주에는 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많다. 지구상의 해변이란 해변 모두에 깔려있는 모래알들보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다. 고대 천문학자와 점성술사들은 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을 이리저리 이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고자 무척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별자리이다. 그러나 별자리는 실제로는 어둡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별이나 멀리 있지만 원래 밝아서 밝게 보이는 별들을 마음대로 무리지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소련의 중아시아에서 본 밤하늘의 별자리나 미국 중서부에서 본 그것이나 그 모양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별들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련과 미국은 천문학적 관점에서 동일한 지점인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관측자의 위치를 아무리 옮겨본다 해도 별자리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실제적인 3차원적 분포는 결코 알 길이 없다.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3에서 4광년이므로 별자리의 모양은 몇 광년은 좋게 움직여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할 것이다. 1광년이 거의 10조 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인데 비하여 지구의 지름은 겨우 1만 3천 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따라서 3에서 4광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어떤 별이 그 별자리에서 달아나고 또 어떤 것은 그 별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보여서 주어진 별자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기술로는
이 정도 거리의 성간 여행을 적당한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가능하다. 근처 별들의 삼천 분포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관측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그 별들이 이루게 되는 별자리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컴퓨터에게 계산해달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두칠성 근처를 한 관측자가 지날 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7개의 별들이 이루는 별자리 모양이 그 관측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바뀜에 따라 별들을 연결한 다각형이 천구에 투영되는 모습도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별자리들은 지구인의 별자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로흐샤흐 검사에서 같은 그림을 보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도형으로 해석하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앞으로 수세기 안에 크게 바뀔 것이다. 지구를 출발한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컴퓨터에서 밖에는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별자리들을 우주선에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별자리의 모양은 공간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 즉,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과 관측자의 상대 위치가 바뀌어도 주어진 별자리의 모양이 변하지만 관측자가 한 장소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별들이 무리를 지어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별 하나가 주위 동료들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별은 본래 있던 별자리를 떠나 결국 다른 별자리로 편입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주 공간에서는 쌍성계를 이루던 두 별 중 하나가 폭발하여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동반성은 상대방과 이루던 중력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폭발 이전의 궤도 속도로 우주 공간에 내팽개쳐진다. 하늘에도 고무줄 세 총이 있는 셈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별도 새로 태어나서 진화하다가 죽어 사라진다. 그러므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새로운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고 늙은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그려진 별자리들의 모양은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변하다가 결국엔 영영 사라지고 만다. 겨우 몇백만 년에 불과한 짧은 인류사에서도 별자리의 모양은 계속 바뀌어 왔다. 한 가지 예로서 큰 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가상의 공간 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두칠성의 배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컴퓨터 계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북두칠성은 100만 년 전에는 국제가 아니라 천과 비슷했다. 만일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도착했다면 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때가 대체로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두칠성이 창과 같은 모습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홍적세의 중기였을 것이다. 이번에는 컴퓨터에게 시간의 흐름을 앞으로 빨리 돌리라고 지시하고 사제자리의 미래 모습을 미리 가서 보도록 하자. 태양의 겉보기 위치는 1년에 한 차례씩 천구상이 원을 그리며 완주한다. 태양의 천구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우리는 황도라고 하며 황도 근처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들이 이루는 띠를 황도대 또는 황소수대라고 부른다. 먼저 조디아기,
동물원을 뜻하는 주에서 온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물원이란 말인가? 그것은 별자리 12개 모두가 사자와 같이 동물의 현상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이 지나면 사자자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덜 사자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사자가 아니라 전파 만환경을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지금부터 100만 년 후에는 전파 만환경에 오늘날의 돌로 만든 창보다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 있겠지만 말이다. 오리온 자리는 황도 12궁에 속하지 않는 별자리이다.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밝은 별과 별자리 전체를 사선을 그리면서 둘로 나누는 사냥꾼의 벨트 같은 3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이다.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듯한 약간 흐릿한 3개의 별이 실은 천문학적 전통에 따르면 오리온의 칼이다. 하지만 3 별들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것은 별이 아니라 오리온 송은이라 불리는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대한 가스구름이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많은 별들은 표면 온도가 높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젊고 무거운 별이다. 이들은 빠르게 진화하여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주기는 몇 천만 년 정도이다. 만일 컴퓨터에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면 많은 수의 별들이 태어나고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마치 밤의 반딧불과 같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알파 별이다. 그런데 알파 켄타우리, 즉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 별은 사실 삼중 성계로서 3 별 중에 둘이 서로를 마주보고 돌고 나머지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멀리서 이 둘의 주위를 또 공전한다. 가깝다는 뜻에서 유래한 프록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궤도상에서 이 별이 어떤 특정 위치에 올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별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렇게 쌍성계 또는 다중성계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홀로 떨어져 있는 태양이 오히려 이상한 별이다. 안드로메다 베타별의 영어 이름인 베타 안드로메다에는 이 별이 안드로메다 자리의 별들 중에서 2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안드로메다 베타별은 태양에서 75강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 현재 우리 눈에 도착하는 별의 별빛의 광자들은 사실 75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들이다. 암흑의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7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만약 그 별이 지난 화요일에 폭발했다 해도 우리는 이 별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앞으로 75년을 더 지낼 것이다. 비록 빛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는 하나 빛이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에서 지구에서 오기까지 7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되돌려보자. 금년이 1980년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태어난 해가 1905년이다. 지금 막 우리에게 도착한 광자가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을 떠났을 때쯤 지구는 스위스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당시로는 지극히 획기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있었을 것이다.